재벌가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형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마약을 몰래 넣어서 중독을 하게 만든 다음에 구매자를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더현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마약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남양유업 사건이나 재벌가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약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가뜩이나 이제 인터넷 통해서 더욱 손쉽게 마약을 접하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양주를 마시거나 그러면 인싸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는 경우 인싸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인식도 하나의 요인이 작용해서 재벌가나 연예인들이 좀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변명을 합니다. 처방받아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는 게 치료 내역,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 목적이라고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형량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재벌가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다 보니까 사건이 시작되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바로 받기 시작해서 변호사들이 진술 방향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여러 자료들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형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보면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는 지났고 재판 단계에서 오거나 아니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골드타임을 놓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재벌가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형량이 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지석 씨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하고 흡연했던 사건인데, 적발 당시에 한 148g 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대마의 양이나 재배를 했고 소지를 했고 흡연을 했다는 그런 행위 태양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받은 거지 않냐 싶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안에 비해서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마약 사건에 좀 많이 휘말리게 된 이유는 투약의 관점에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노동의 힘듦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살았던 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다 보니까 마약 사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밀수나 이런 거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동남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이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카르텔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동아시아 쪽 마약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클럽에서 태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이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그런 일환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형 아니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면서 추징 정도만 내리지 교육을 받으라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입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거나 그런 이제 각종 보안 처분들이 되어 있는데, 마약 사건의 경우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재범의 위험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상적으로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럽에서 마약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판매책들이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약을 몰래 넣어서 중독을 하게 만든 다음에 구매자를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GHB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뽕이라고 불리는 건데 무색 무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사용하는 마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뭐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한테 GHB를 투약시키게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서 물병이나 이런 데 몰래 넣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성범죄에 사용하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다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남이 건네주는 이런 액체류나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